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3일 이번 주 마지막이네요. 금요일에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장 초반에는 조금 밀리는 듯 하다가 점차적으로 반발 매수세, 그리고 삼성전자 역사적 신고가를 내면서 우호적인 수급이 유입되면서 그래도 오늘 좋은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약간 약보합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저는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외국인의 강력한 순매수가 또 삼성전자에 집중되면서 삼성전자가 역사적 신고가를 내줬다는 게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면서 제가 지난 3월달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이제 대세 상승장이 오겠구나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조정은 있었지만 이제 쭉 올라왔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조금 몇 개월간 어떤 조정 구간에서도 강세장을, 그리고 대세 상승장을 이제 계속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강조드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증표를 해줬다, 시장이. 그렇게 좀 생각되고,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내가 바라보는 주식시장의 어떤 원리적인 측면, 제가 이제 그 원리적인 측면을 제가 강의 자료 그때 한 3가지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거에도 이제 표현했듯이, 그 원리가 틀리지 않았구나 하는 거를 다시금 새긴 것 같고요. 삼성전자 역사적 신고가는 지금이 강세장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코로나 청정 지역, 그리고 경기 회복이 가장 빠를 국가 중에 하나, 수출이 회복되면서 그런 어떤 실적적인 부분까지 개선될 수밖에 없는 국가, 이렇게 이제 바라보면서 수급을 집중하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최근에 수급은 한국이 전 세계 국가 중에서 단연 우선순위의 투자 대상 국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제가 경기 민감 섹터 시클리컬 업종에 대해서 이거 흐름인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확실하게 만들어준 그런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관련된 얘기들을 좀 드리게 될 것 같고, 종목도 얘기들을 드릴 겁니다. 경기 민감, 이제 경기가 살아나면서, 보다 더 이제 낮은 주가를 보이면서도 추후에 이제, 큰 어떤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클리컬한 어떤 업종의 종목군을 제가 좀, 추천을 드릴 생각이고요. 그건 제목을 제가 못 들었구나.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 그 경쟁사 있지 않습니까? 일라일릴리사가 이제 미국 쪽에 이제 공급에 들어갔거든요. 항체 치료제 이제 승인 받은 거. 근데 사실상 턱없이 부족하죠. 그런 부분에서 리제론도 이제 승인 받으면 공급하게 될 텐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이제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셀트론이 미국에도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패권주의잖아요. 미국 우선주의, 자국 우선주의.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동맹국들하고도 이제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자국을 완전히 우선시하는 그런 어떤 정책들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자국민들의 코로나를 치료하는데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다른 국가의 다른 어떤 제약사를 통해서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이라면 셀트론이 미국에도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쨌든 공급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셀트론은 만들면 무조건 팔려요. 유럽도 이제 마찬가지로, 유럽에도 지금 사겠다는 국가 줄을 서시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오늘은 이제 공매도 표현을 안 했지만 사실 지금 누가 쫓기는 입장이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매도 참, 항체치료제 승인 받는 거 지금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은 이때까지 10년여간 공매도를 쳐왔지만 지금과 같이 그들 입장에서는 파산의 가능성이 높아진 때가 없었을 겁니다. 이거는 국내 안에서 머무는 그런 게임이 아니죠.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고 전 세계 대상으로 수조 원의 매출이 찍힐 수 있는, 그대로 이제 숫자가 찍힐 수 있는, 단기간에도 찍힐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절대 막을 수가 없는, 댐에 구멍 하나 뚫리면 그게 본물 터지듯이 펑 터져버리잖아요. 그거 어떻게 손바닥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저는 서정진 회장이 이제 코로나에 지금 모든 역량을, 에너지를 직원들과 함께 쏟고 있는 걸 알고 있죠. 예, 어제도 이제 그 발언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진심 어린 부분들, 직원들의 목숨을 건 어떤 행동들을 알게 됐지 않습니까? 결국은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이번 2020년에 아마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을 꼭 봐야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섞어서요. 예, 오늘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장 마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0.7% 상승해서 2493포인트입니다. 야, 2500포인트가 거의 다 되어가는데요.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만들어줬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요거 이제 일봉입니다. 일봉 오늘 보시면 딱 이제 장대 양봉으로 서면서 거래대금은 최근 대비해서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거래대금이 늘어나면서 상승세를 보인다는 것은 상승이 강화되는 형태라는 걸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외국인들은 5,200억을 순매수했고 전기전자 업종에서 6,00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부 다 이제 전기전자 업종에서 샀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기관들도 1,600억을 전기전자 업종에서 매수를 했고요. 개인들은 이제 차익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조금 이제 느낌이 오시죠.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뭐 여러분이 이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수의 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 알겠죠. 삼성전자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요 정도 이렇게 뭐 요 정도 들어왔다 치면 요 정도 되면 이제 만족하는 거죠. 한 10%에서 20%, 25%, 30% 많으면 그 정도 수준의 이익이 나면 이제 팔고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예, 이런 종목이라도 이제 장기로 가는 사람들은 10명 중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두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과거 이제 증권사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계좌들 쫙 보면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만 이제 중장기 흐름으로 좀 홀딩하는 스타일로 가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20, 30% 올라오면 이거 팔아야 될지 이렇게 상담 문의 오거나 이렇게 매도하는 경향이 크고요. 또 이제 종목들을 계속 바꾸는 시기죠. 나가진 않아요. 예, 지금 나가봤자 뭐 자금이 어디 갈 데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 안에서 이제 다른 종목, 다른 업종군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고, 뭐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도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에서 빠져나간 개인들의 자금이 뭐 연말에는 약간 좀 쉬고 있다가 연초부터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결국은 주식이 올라갈 때 사람들은 따라 사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이 올라가는지를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의 바이오 업종이 올라가야지 뭐 당연히 코스닥 지수는 올라가니까 바이오 이제 주식들이 붕괴될 수는 없어요. 끝날 수는 없어요. 피로감 때문에 조금 조정은 있었죠. 예, 한 5, 6개월 정도 막 코스닥 지수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피로감이라는 게 좀 중요해요. 보면 보시면 코스닥 지수도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주구장창 올랐잖아요. 뭐 2차전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좀 피로감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조정을 조금 이제 깊이 있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연말까지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피로감이 가시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수급이 소화되고 물량이 손바뀜 되고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 저렇게 이제 삼성전자로부터 나온 자금들이 또 여기서 좀 바이오 종목이나 2차전지에서 차익 실현하고 싶은 사람들이 나오고 싶은데 또 이제 이런 물량을 또 바꿔서 사주면 손바뀜이 되는 거거든요. 손바뀜이 되면 새로운 어떤 주주가 입성되기 때문에 쉽게 매도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게 수급적으로는 우호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바이오 업종도 다시 가죠. 강사장이니까. 근데 선별적으로 가겠죠. 명분 있는 것들. 대표적인 게 뭐 셀트론, 제넥신
이런 종목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CMO 업체들, 실적 찍힐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급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시장 흐름을 조금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추후에. 그래서 지금 뭐 코스피가 가니까 코스피 종목을 또 찾아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진득하게 한 수, 두 수 앞을 좀 내다보면서 주식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제가 이제 시클리컬한 경기 회복에 따른 민감 업종이라든지 어떤 시클리컬 업종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한테 제가 최근에 막 많이 올라 있는 막 화학 업종이라든지 막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뭐 그런 걸 제가 이제 뭐 추천이랍시고 이제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있어야죠. 이렇게 봐야 돼요. 좋은 주식은 많아요. 근데 좋은 가격에 사야 돼요. 그렇죠? 좋은 주식을 좋은 가격에 사야 돼요. 그래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좋은 주식인데 나쁜 가격에 사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좋다고 해봤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장기 투자하는 뭐 셀트리온 그룹지 이런 것들은 사실 뭐 타이밍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계속 물량 모아가면 되는 거지만 시클리컬한 업종 있잖아요. 그렇죠? 시클리컬한 업종은 사이클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사이클 투자를. 그러면 좋은 구간, 좋은 사이클 구간의 어떤 가격대를 노리고 있어야죠. 그런 부분에서 좋은 주식이지만 좋은 가격에 사지 못하면 안 되는 거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이따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지수 흘러가는 흐름 보면 연말에는 조금 쉬겠다는 흐름들이고요. 이게 이제 좀 눌려있는 형태고 연초에 이제 양도세 회피했던 물량이 다시 들어올 때 그때 이제 막 개인화 장세 되면서 아마 움직임이 크게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명분이 필요한데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건 명분이 좋죠. 긴급 사용 승인 같은 게 받아지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코스닥은 연말에는 코스피 대비해서는 좀 약할 수도 있지만 내년 연초 되면 아마 더 강한 어떤 흐름이 전개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코스닥 지수는 뭐 크게 수급상 어떤 중요한 포인트는 없는 것 같고요. 최근에 중요한 건 프로그램 외국인이 이게 지금 얼마냐면요. 오늘 3,680억을 외국인이 프로그램으로 순매수한 거예요. 어제는 3,690억, 그저께는 5,100억. 계속 사죠. 어마어마합니다. 올해 이번 11월 달 들어가지고 3조 원을 프로그램으로 순매수를 했고요. 시각이 완전 달라진 거죠. 외국인들의 시각 자체가. 그래서 올해 들어서 이번 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한 금액은 4조 3천억인데 프로그램으로 3조 원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꾸준하게 지금 외국인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다. 흐름을 완전히 지금 위로 가져가고 있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아시아권 증시도 전반적인 좀 조정이었던 것 같아요. 일본 증시 0.5% 약세. 하지만 대체적으로 다 밑꼬리를 그리면서 올라왔어요. 홍콩도 밑꼬리 좀 그리고 0.8% 약세 정도. 대만 가권도 0.3% 강세. 이거는 아예. 상해 종합 증시도 밑꼬리 좀 그리고 0.8% 약세 정도. 그래서 전반적인 약간 좀 약세를 좀 보였는데요. 뭐 크게 뭐 의미 있는 그런 어떤 하락 모습은 아니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가장 중요한 시장의 어떤 움직임을 보인 건데요. 보시면 역사적 신고가. 어떤 종목이 상장 이래로 가장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거는 뭐 어떤 걸로 표현하더라도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어떤 그 순매수 행진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한국이 수출 위주의 국가인데 가장 수출 회복에 빠른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전 세계가 이제 경기가 돌아서는 어떤 과정 속에서 코로나가 어찌됐든 코로나가 지금 피크를 찍고 있기 때문에 이 피크아웃이 되면서 이제 백신도 이제 뭐 개발된다는 어떤 그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면 결국은 돌아설 때 가장 민감한 업종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대표 종목들이 먼저 움직여요. 그게 대표적인 게 한국의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경기 회복에 베팅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그 흐름에서 선봉대 한국이 설 거라는 거를 예측하고 결국은 한국의 반도체로 집중 매수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 D램 업사이클이 내년도에 이루어질 것이다는 쪽으로 아마 베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쪽도 시클리컬한 어떤 호황 국면으로 점진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 오늘 신고가는 그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제공해줬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시장 상황 하에서 업종별 어떤 흐름에 있어서도 이제 경기 민감, 시클리컬한 업종이 그래도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에 힘들어서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들이 이제 전개되겠구나. 그러면 아직까지 그렇게 나타나지 못했던, 반등을 하지 못했던 그런 업종들도 이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도 한번 볼게요. 하이닉스도 1.8% 상승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찍고 올라서는 형태 같고요.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860억을 순매수해줬고 기관도 샀죠. 390억.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오늘 하루에만 5,700억을 샀어요. 기관도 1,600억. 개인이 7,000억을 팔았네요. 이야, 그냥 쓸어 담는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결국 이제 신고가 낼 때는 개인들이 파니까. 결국 이렇게 되고 있고, 삼성바이오가 0.5% 상승하면서 뭐 시장 흐름에 이제 편승하는 걸로 보여져요. LG화학도 1.8% 상승해서 역시나 이제 실적 장세에 넘어간 데 있어서 선봉대에 설 수밖에 없죠. 화학 업종도 좋아지지, 배터리도 지금 흑자 전환돼서 실적 좋아지지. 결국은 뭐 당연히 실적 장세 주인공들이죠. 그래서 뭐 지금 성장주, 가치주 이거 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이 늘어나는 업종의 대표주를 편입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실적에 포커스를 두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이버도 0.7% 상승, 그리고 셀트론이 좀 아쉽네요. 0.68% 약세로 마감했어요. 하지만 뭐 양봉 전환됐죠, 막판에. 현대차 2%. 결국 뭐 경기 민감 업종의 대표 주자 중에 하나가 또 자동차고 현대차 그룹이죠. 2% 상승. 삼성 SDI가 오늘 좀 악재가 나온 게 있는데 그거 이따 자세하게 좀 분석 드릴게요. 저는 뭐 크게 겁낼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양봉 전환됐죠? 양봉 전환됐다는 것 자체가 대기 매수세가 탄탄히 받치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도 2.2% 상승하면서 역시나 실적하면 뭐 둘째 가라면 서러울 게 지금 카카오죠. 그런 부분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기아차 0.3% 강세. LG생활건강은 약간 방어주 성격이라 가지고요. 모비스도 이제 같이 현대차 그룹과 뭐 탄력에선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그냥 같이 갈 거라 봐요. 그리고 NC소프트도 실적 모멘텀이죠. 현재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장 모멘텀. 그 부분이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움직이니까 뭐가 또 움직입니까? 삼성전기도 같이 움직이면서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오죠. 결국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부품업체 그거잖아요. 그래서 민감한 또 IT 쪽에 삼성전기가 오늘 당연히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겠죠. 300억 정도, 기관이 480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는 궤적이 좀 비슷하게 갈 거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 부품 조달을 여기서 대부분 하기 때문이죠. 그럼 코스닥 쪽에서도 한번 종목 볼게요. 실트론 헬스케어 시총 1위. 오늘 밑꼬리 좀 그리면서 뭐 거량은 어제보다 좀 줄인 상태고요. 점진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결국은 지금 시세를 막 폭발하는 게 지금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냥 점진적으로 가면서 추후에 이제 임팩트 큰 재료와 어떤 일정들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시세를 분출해 주는 게 정석적이면서도 좋은 형태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 빵빵 터지면서 하는 거는 동력을 잃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뭐 좋은 호재 나오면 그냥
고점 찍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폭발적인 어떤 강세 패턴으로 가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게 좀 낫다.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시세가 조금 더 나중에 불꽃이 튈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예요. 예,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지금 당장 급하게 올라가는 걸 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좋아하겠지만 제가 보는 시세의 어떤 속성 관점에서는요, 지금은 점진적으로 가는 게 훨씬 나아요. 예, 그건 나중에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셀트리온도 오늘 그래도 도치 형태 위로 올라왔고요. 위로 지금 보시면 JP모건 장막 요 부근 1차 매물대, 그리고 2차적인 부분이 여기 전고점 부근에 여기 매물대, 여기 막 계속적으로 뭐 램시마 SC 막 그 유럽 전 지역 승이라든지 닥게다 제약 부분 인수 이런 거 호재 나왔을 때마다 들어온 어떤 쌓인 매물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소화하는 과정, 점진적으로 소화하는 게 낫죠. 점진적으로 소화하면서 나중에 엄청난 호재가 터질 때 그때 이제 이 매물대를 전부 다 먹으면서 올려치는 형태가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지금은 차분히 기다리면 되는 거고, 제약도 오늘은 뭐 큰 변동은 없었던 것 같고요. 한 1.6%, 뭐 한 4.7% 빠지기도 했네요. 역시나 뭐 셀트론과 마찬가지로 JP모건 장막 전고점 매물대. 그래도 역사적 신고가를 낸 포인트이기 때문에 매물이 두 개 영역밖에 없죠. 셀트론은 역사적 신고가 2018년도 고점대까지 있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오늘 제넥신 같은 경우는 3.7% 강세. 그래도 괜찮게 마감된 것 같아요. 밑꼬리를 좀 크게 좀 그리긴 했지만 시장의 흐름에 조금 더 탄력 있게 반등이 나와졌고, 오늘 오전에 제가 제넥신에 대한 좀 자세한 영상을 좀 만들어졌죠. 본업만 해도 지금 시총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수준이다 는 얘기를 들었고, 오늘 수급 쪽으로는 외국인들 기관들이 좀 순매수로 돌아서는 형태가 됐네요. 수급적인 좀 반전도 이뤄졌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또 항암 관련된 이제 백신 개발하고 있는 그 셀리드가 장중에 시세가 28%까지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 이제 매도하셔야 된다. 이거 장중에 가지고 계신 분들 매도하시면 좋겠는데, 뭐 장중에 제가 어떻게 뭐 코멘트 드릴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이거는 이제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이건 나와야 돼요. 이런 것들은 지금 물량 털어내려고 하는 어떤 형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관련 뉴스가 뭐가 나왔냐면, 그 셀리드가 그 큐어백이라는 회사와 함께 이제 그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RNA 이제 뭐 관련된. 그래서 그 큐어백 관련된 오늘 뭐 기사가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서 좀 끌어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매도 물량을 어떻게 보면 좀 털어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패턴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강력하게 좀 들었고, 오늘 뭐 큐어백이라는 회사가 이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5도에서도 효능을 보인다. 그래서 냉장 유통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뭐 그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냥 냉장 시설에서 유통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화이자 백신이 뭐 영하 80도, 70도 이런 데서 이제 그 보관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큐어백이라는 회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냉장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같이 이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셀리드의 뭐 호재다 해서 뭐 시장에 막 퍼지면서 한 것 같은데, 시세가 사실 이럴 때는 무조건 나와야 되죠. 이제 막판이구나. 이렇게 판단해야죠. 그래서 셀리드는 그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 중에서 휴마시스가 역시나 이제 오늘도 장중에 한 26%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역시나 비슷해요. 셀리드랑 나와야 되는 어떤 구간이죠.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그널로서 예, 오늘 이런 상승이 이게 혹시라도 보유하신 분들이 계시면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예, 혹이라도 오해하실까봐 저는 요 종목을 요 구간에서 분석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데서 제가 사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는 시그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주식을 하는 어떤 관점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 기술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거는 사실 이제 물량을 개인들한테 떠넘길 때, 털 때 이제 하는 방식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신풍제약도 마찬가지로 개인들한테 털어낼 때 이제 설거지예요. 거의 다 지금 이게 다. 예. 설거지 형태의 어떤 시세들이 나오는 패턴이다.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일제약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박셀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여기서 뭐 시세 이제 고점 찍었다 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뭐 쳐다볼 필요도 없죠. 이제 박셀바이오는 수년 동안은 이 고점을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는 이제 안 보죠. 당분간은. 그리고 이제 구독자님 중에서 셀리드를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저번에 한번 드렸어요. 저는 안전하게 하려면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이게 뭐 기술 수출할지 안 할지는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뭐 최근에 뭐 기사들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안전하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게 한번 튈 수도 있는데 튀면 뭐 고맙습니다 하면서 이제 당연히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거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이거 그냥 깔끔하게 지금 다 정리할 것 같아요. 저라면. 그렇다고 올라간다고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 상으로는 확률론이잖아요. 결국은 확률적인 관점이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는 이게 더 갈지 여기서 무너질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주포밖에 모르지. 예, 그거 맞힌다 한들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뭐랄까요? 법칙도 아니거든요. 예, 이건 주포가 손을 놓으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주포가 한 번 더 올려쳐서 털겠다. 뛰어든 사람들 털겠다 하면 올라가는 거고 올려서 이제 털겠죠. 그러니까 맞추는 게임이 아니에요. 주식은 맞추는 게임이 아니에요. 예, 대응의 게임이지.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뭐 올라갔으니까 뭐 틀렸느니 만나느니 그거는 사실 주식을 잘 모르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주식은 정말 대응의 게임이고 관리의 게임이거든요. 예, 그래서 복리의 마법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어떤 리스크를 낮추면서 하려는 어떤 습관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저라면 이건 다 정리하겠어요. 예, 그래서 수익 많이 나셨을 거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CMO 업체 대표적인 거 녹십자도 마찬가지고 저는 시세 끝났다고 보진 않아요. 결국은 백신이 개발되는 그런 소식들이 모멘텀이 크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제가 볼 땐 정리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예. 그 기대감이 먼저 반영되면 그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좀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SK케미칼도 마찬가지로 백신 그 글로벌 기업들 아스트라제네카 뭐 이런 기업들 개발한 현황 따라가지고 기대같이 불릴 때 그때 정리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여전히 뭐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스코텍도 질문 주신 분들 계셨는데 저라면 지금부터는 차익 실현을 시작할 것 같아요. 안전하게 제가 볼 때는 차익 실현을 시작할 것 같아요. 저라면 여기서 이제 한번 풍 튀면 이제 정리 시작할 것 같아요. 예. 당연히 이제 뭐 모멘텀 크죠 하반기. 근데 이제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셀트론 관련된 얘기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라릴리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이제 긴급 승인 후에 미국에서 이제 배포를 시작했다는 얘기인데요. 셀트론하고 이제 밀접하니까 체크를 계속 해야죠. 릴리사, 리제네론 이런 회사들 셀트론보다 이제 1.5개월 정도 빠르다고 하잖아요. 이쪽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긴급 사용 승인은 획득 하루 만에 이제 공급이 시작됐고요. 올해 생산량은 30만 도스, 30만 회입니다. 투여하는. 그래서
미 정부에서 이제 전량 이걸 다 구매해 간 셈이에요, 지금. 그래서 올해 나올 물량은 전부 다 미국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다른 나라 공급이 안 돼요. 예, 미국 자체도 이것만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셀트리온이 올해 안에 10만 명 분량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건 이제 국내 분량이라고 칠 수 있고, 승인 떨어지면 그때부터 아마 계약이 본물 터지지 않을까 생각돼요. 예, 이거는, 아, 미국은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그건 트럼프 당선됐을 때고, 바이든 당선에서는 사실 미국도, 예, 국민을 위해서 어찌했든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관점에서는 그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얼마 전에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해가지고 코로나 확진자가 같은 날 발생했는데 지금 이렇게 대응한 걸 보면 정말 대단하고 그렇다고 막 이렇게 통화한 걸로 알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미국도 셀트론의 항체 치료제를 가져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돼요. 예. 저번에는 미국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미국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주 메인 공급 지역은 아마 유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미국에서 지금 셀트론보다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릴리사하고 리제네로는 어찌됐든 미국에만 공급할 수밖에 없고 이미 성계약 맺었고 미국만으로도 공급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여기서 가져가기도 어려울 거고 한참 기다려야 될 거고 그런 부분에서 셀트론이 분명히 승인 받자마자 아마 계약을 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는 미국 FDA로부터 긴급 승인을 받은 지 하루 만에 결정됐다. 미국 정부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공의료 보험인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본인 부담 없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제 관련 부대 비용들, 병원비 같은 건 이제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30만 도스를 이제 전량 올해 출시될 거를 미국에서 4,184억이 구매했습니다. 1회분 치면 14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년에 생산 예정인 65만 도수 물량까지 추가로 구입할 수 있는 옵션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다. 그래서 부족해요.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각 국가별로 비축을 해야 되는 게 분명히 생기고 셀트론이 150만에서 200만인데 야 이거 그냥 싸게 100만 원만 쳐도 싸게 100만 원만 쳐도 이거 그냥 2조 단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는 뭐 사실 뭐 이게 100만 원만 하겠습니까? 하여튼 어찌됐든 수조 원의 매출이 찍히는 건 당연해질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사실상 공매도 세력들이 발악을 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JP모건까지 동원시켜가지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수개월 동안 매일 아침마다 주식을 눌러가면서 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들은 당연히 더 스마트할 거기 때문에 그 이제 자금에 이제 뿌리를 쥐고 있는 자는 정보력이나 어떤 면에서든 굉장히 스마트한 쪽일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셀트론의 어떤 미래는 굉장히 밝다. 그래서 기사를 조금 더 보면요. 바이오 센츄리라는 기관에서는 이 릴리사의 어떤 항체 치료제가 환자들에게 꾸준하게 처방될 경우에는 오는 12월 7일이면 올해 물량은 바닥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거 뭡니까? 야, 참. 현재 미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현재 FDA의 긴급 사용 승인에 따르면 암, 만성 심장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각한 심장질환, 당뇨, 빈혈, 만성 폐질환을 앓고 있거나 면역 저하 또는 비만 환자들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이거를 처방받을 수가 없다고 해요. 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 대상으로는 임상을 진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상 데이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반쪽짜리인 거죠, 사실. 긴급 사용 승인 받은 게. 그래서 일라일릴리는 지난 10월부터 이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코로나19 환자들에게 치료를 확대할 수 있는 임상시험을 개시했다. 지금 셀트리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저질환자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비상에서는 경증 환자 대상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일반 환자들, 그런 환자들 대상으로 이제 확인한 거고, 데이터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비만, 당뇨, 고혈압 환자들 55세 이상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그런 환자 대상으로도 특별하게 부작용이 없는지까지 다 확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천후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치료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임상을 시작 단계부터 디자인부터 했다는 거잖아요. 릴리사보다, 이 빅파마 릴리사보다 시가총액 200조가 되는 이 기업보다 셀트론의 임상 디자인이 더 우수하다는 거잖아요.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셀트론에게 임상 시험이란 그저 절차일 뿐입니다. 검증하는 게 아니라 절차일 뿐이에요.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셀트론이 왜 그동안 한 번도 임상에서 실패한 적이 없는가? 한 번도 어떤 절차상의 어떤 문제가 없었던가? 이거는 이겨놓고 싸우는 게임인 거예요, 결국은. 셀트론이 해온 그동안의 방식들과 대한민국에 이런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언론사에서 굉장히 괜찮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이슈라기보다는 셀트론이 향후 가져갈 수 있는 그 시장의 규모, 장기 성장성에 대한 어떤 내용으로 좀 오늘 오전에 나온 기사네요. 7시니까.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많이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향후 10년간 이 바이오 의약품, 항체 치료제 쪽에서, 항체 의약품 쪽에서 풀리는 특허건의 매출 규모가 얼마냐? 100조다. 100조가 넘어간다. 계속 뭐 키트루다나 뭐 옵티브 이런 것들은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니까, 스텔라라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뭐 스텔라라 이런 것들 뭐 퍼스트 무버로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1년에 뭐 10조씩 이렇게 매출 나오는 약을. 그러니까 지금 셀트론이 누빌 수 있는 시장 규모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종목을 뭐 한두 달 조정받거나 뭐 한 30% 20% 빠졌다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주식 투자의 진정한 어떤 수익은 복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복리는 중장기 투자에서 나타나는 거고, 중장기 투자는 어떤 종목을 해야 된다? 셀트론이 딱 맞는 종목이에요. 이렇게 고성장하는, 실적이 고성장할 수밖에 없는 명분이 뚜렷한 글로벌적인 트렌드의 전 세계 1위 종목, 그 종목을 투자하면 되는 거죠. 왜 삼성전자를 투자해야 됩니까? 왜 LG화학을 투자해야 됩니까? 1등이잖아요. 전 세계 1등이잖아요. 우리나라 1등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만 파는 기업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되잖아요. 고령화라는 트렌드에 부합되죠. 그렇죠? 그리고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 그리고 전기차 보급률의 어떤 확대, 이게 뭐 확실하잖아요. 그런 거에서 1위 업체. 그렇죠? 반도체 시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산업 쪽, 특히나 이제 비메모리 쪽, 그런 쪽으로 성장하는 기업들, 글로벌 플레이어들을 투자하는 게, 중장기 투자하는 게 복리의 마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기사도 제가 뭐 블로그에도 제가 퍼다 와가지고 보여드렸지만, 뭐 계속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세대 수출 역군이 될 것이다. 지금 뭐 IT나 뭐 자동차, 조선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수출에 1, 2, 3, 4 뭐 이렇게 차지하지만, 추후에 이제 바이오가 당당히 수익권에 이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시장 규모가 이렇게 크다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하시고, 셀트론이 어떤 제품을 언제쯤 내놓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제가
분석해 드리는 거고 제가. 그래서 뭐 중요한 포인트만 좀 보죠. 국내 대표 바이오시밀러 기업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에피스, 이거는 이제 하여튼 같이 들어가 있네요. 향후 10년간 전 세계 주요 바이오 신약의 특허가 대거 만료돼 바이오시밀러로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이 무려 100조 원에 이른다는 전망이 나온 것. 시장이 커지면서 글로벌 기업의 진입도 활발해지고 있지만 이미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두 기업의 투자 규모도 이어지는 만큼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바이오시밀러가 차세대 수출 역군이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글로벌 특허 만료가 되는 바이오 의약품 시장 규모를 보면요. 내년도 이제 26억 불 10종, 내후년에 76억 불 정도 되는 13종, 23년도에 굉장히 많아요. 예, 이게 이제 뭡니까? 대부분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예, 거기 고농도 제형의 퍼스트 무버가 어딥니까? 셀트론이죠. 제가 최근에 영상 만들어 드렸잖아요. 예, 그거 보시면 요 시장을 누가 먹을 건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셀트론이라는 그룹주를 단 한 주도 매도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야, 나 술값 아끼고 밥값 아끼고, 예? 이래가지고 한 주라도 더 사고 싶지. 예.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가가 결국은 수익률을 좌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자산의 규모를 바꾸게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24년도 50억 불, 25년도 177억 불 해서 100조 규모, 100조 규모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네요. 특히 20에서 25년도에 특허 만료가 예정된 41개 바이오 신약의 매출액 합산 규모는 83조 원에 달한다. 그래서 이 기간이 결국은 바이오시밀러의 황금기가 될 전망이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누리셔야 돼요. 이걸 누리셔야 돼요. 여기에 코로나 치료제까지 매출 지키면 이게 뭡니까? 이런 기업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도 당연히 공격적인 투자, 공장 증설을 해야 되고요. 이 30년까지 바이오 제약 산업에 뭐 40조 원을 투자하고 25조 원을 바이오 의약품 사업에 투자하겠다. 지금 중국도 아마 공장 착공에 머지않아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까지 공략하면서 아마 성장률이 가파르게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제 면역 항암제 쪽이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이제 개발되면 이게 어마어마한 캐파가 되거든요. 당연히 이제 생산 설비를 굉장히 크게 늘려야 돼요. 그래서 중국 쪽도 늘릴 필요가 당연히 있는 거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 플레이어 기업이 이제 늘어나면 약가가 내려가서 단기 실적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데 시장의 규모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미 시장을 선점한 국내 기업에는 장점이다. 그러니까 이미 선점한 뭐 큰 기업은 뭐 문제될 게 있습니까? 경쟁이 격화된다고? 그거는 뭐 조그만 업체들이 레드오션이지 큰 업체들은 사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무너졌습니까? 그 D램 쪽, 메모리 쪽에 이제 경쟁이 격화된다고? 다 사라지고 그 세 개 업체 남아가지고 논아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도 비슷하게 가고요. 그게 대부분의 업종의 어떤 메커니즘인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쪽도 그렇고 2차 전지 쪽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이쪽도 마찬가지로 경쟁이 심화돼서 단기적으로는 뭐 약가 뭐 반도체 치킨 게임처럼 그렇게 되지만 결국 무너지고 몇 개 업체 소수 독점하는 그런 시기 여기도 전개되고 있고요. 결국은 뭐 향후 10년 동안 100조의 어떤 먹거리를 몇 개 업체가 나눠 가지는데 거기에 가장 선두에 있는 업체가 어디다? 바로 셀트론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요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순매수를 굉장히 높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요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내년 수출 회복, 일부 업종이 국한된 성장주 상승에서
경기주로의 어떤 수급이 지금 붙고 있는 걸로 판단되고요. 경기 회복, 호전에 대한 기대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풀려있는 유동성에 유통 속도, 돈이 이제 막 이제 돌아다니는 그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 금융사들의 실적도 개선되기 시작하고요. 특히나 이제 경기 민감 업종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뭐 조선 해운도 움직이고, 자동차도 가고, 화학 정유도 움직이고, 반도체, 전기전자, 삼성전자 같은 것도 움직이고, 유통업종도 이제 움직이게 될 거라고 봅니다. 유통업종. 그래서 백화점이라든지 그런 것들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종목 관점에서도 제가 요거 설명드릴게요. 오늘 유통업종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이제 업종군이다는 이제 얘기를 드리고요. 유통업종 및 코스피 지수의 2003년 이후 절대 수익률입니다. 이야, 그냥 뭐 시클리클한 거 이제 그냥 딱 눈에 보이시죠? 이 경기 호황과 불황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움직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면세점도 많이 있으니까 유통업종에서는 면세점 비중이 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그 면세점으로는 뭐 수익원이니까 사드와 겹치면서 중국과의 무역 분쟁 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타격을 크게 받은 거죠. 그래서 2년 정도가 유통업종이 완전히 막 이렇게 초토화된 어떤 흐름을 보였는데요. 저는 지금 바닥권이라고 봅니다. 유통업종 종목을 잘 선별해야겠죠. 어찌됐든 이쪽은 오프라인 실적 악화, 뭐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지금 사람 못 돌아다니까 막 이런 것들 하면서 처참할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이제 용기 있게 들어갈 자리다. 그리고 최근에 좀 재미있는 어떤 뉴스도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신세계 이명희 회장이 자기 이제 아들 딸에게 그 정유경 이제 신세계 이제 대표인가 사장인가 하여튼 그리고 이제 정영진 이제 부회장 이마트에게 이제 신세계 주식을 증여를 해줬어요. 9월 28일 날. 이게 무슨 얘기냐? 증여를 한다는 거는 지금 주가가 굉장히 낮다는 거고 낮은 가격대라는 거죠. 그걸 이제 딱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후 2개월 동안의 주가를 가지고서 증여세가 매겨지잖아요. 그래서 9월 28일 날 증여를 했으니까 11월 28일 날까지가 증여세 산정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는 제가 볼 때는 뭐 그게 딱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뭐 사실 4분기부터 유통업종이 이게 개선되는데 실적적인 부분도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그리고 한국이 지금 코로나에서 가장 빠른 축에 종결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종결은 아니지.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셀트리온이 코로나 항체 치료제 승인 받으면 사실 국내 이제 내수 업종 내에서의 어떤 유통 업종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일단 우리나라는 원가로 공급하면서 그 항체 치료제 공급한다는 그 기대감 자체가 백신도 이제 외국에서 개발하면 들어오겠지만 어쨌든 투자 심리상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세계라는 주식을 굉장히 유심히 최근에 분석을 하고 있고 오늘 그 종목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증여까지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 바닥이고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전에 이제 증여를 빨리 하는 것 같구나. 그렇게 저는 좀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KB 투자증권 리포팅이고요. 설명드리기에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보시면 유통업종 지수하고 소비자 심리 지수 보시면 검은색이 소비자 심리 지수, 파란색이 이제 유통업종 지수인데요. 보시면 이제 바닥권을 이제 탈출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죠. 유통업종 지수, 소비자 심리 지수가 먼저 움직이죠. 그래서 소비자 심리 지수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사실은. 지금 백화점 할인마트나 이런 데 가면 조금씩 살아나요, 사실. 그런 부분도 있고, 연말로 갈수록 또 4분기잖아요, 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유통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을 파저티브 긍정적으로 상향한다. 2021년에는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또는 소비자들이 코로나19 환경에 적응하면서 소비 심리가 전년 대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년도에 낮은 기저효과라는 게 중요하죠. 예,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조금만 좋아져도 뭐 50%, 100% 좋아지는 거잖아요. 예? 매출액 증가율, 뭐 영업이익 증가율 자체가. 그래서 그런 낮은 기저효과에 힘입어서 21년도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잖아요. 높은 증익 모멘텀이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종목들 주가가 코로나19 발병 이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서 밸류에이션 메리트도 부각된다. 그래서 여기 증권사에서 예측하는 거는 내년도 영업이익 성장률이 신세계하고 호텔신라가 가장 크게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수준은 호텔신라가 한 30배에서 35배 사이, 신세계가 한 10배 미만 정도.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매력도 굉장히 높죠. 저는 그래서 신세계를 탑픽으로 좀 생각을 해요. 주가 탄력은 호텔신라가 높을 수도 있지만 밸류 수준 자체는 사실상 조금 더 메리트가 큰 게 좋다고 보거든요. 신세계. 근데 여기서는 뭐 최선호주를 이마트로 추천하네요. 저는 신세계를 탑픽으로 좀 꼽습니다. 탑픽으로 꼽는다는 거는 그만큼 하방에 대한 리스크가 가장 낮으면서도 업사이드 포텐셜, 밸류가 낮기 때문에 포텐셜도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세계를 저는 탑픽으로 좀 유통업종 생각을 하고요. 이마트는 본업의 매출 호조와 자회사들의 손익 개선세에 힘입어서 주가의 우상향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호텔신라와 신세계는 단기 실적은 부진하지만 21년도에 주가 상승 여력이 가장 높을 수 있는 종목이다. 주가 반등을 대비한 저가 매수 전략을 추천한다 해서 개인적으로 탑픽 신세계, 세컨픽 호텔신라, 이렇게 저는 선정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리포팅 좀 더 보죠. 그래서 유통업종이 이제 커버리지, 합산 영업이익 성장률이 올해 한 1조 좀 넘는 수준에서 내년도에는 거의 한 3조 원 가까이 되는 수준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100% 넘는 수준, 110% 정도 될 거라 기대하는데요. 뭐 이건 뭐 예측치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저는 기저효과가 굉장히 크고,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부분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기저효과가 굉장히 크잖아요. 기저효과.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내년에 해외여행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외여행 못 가요. 국내 여행, 내수 쪽으로 전환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수요가 내수 쪽. 그래서 내수 소비 환경이 굉장히 우호적일 것 같고, 내수 소비의 우호적인 환경 따라 가지고는 시내 면세점 쪽하고 백화점 쪽. 그래서 그쪽에 대한 어떤 그 포지션이 큰 게 신세계거든요. 그쪽에 대한 포지션이 가장 큰 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을 보는 거예요. 기저효과도 좋고, 내수 전환될 때 어떤 그 포지션도 가장 좋고, 그리고 야, 강력한 신호, 징역까지 했어. 야,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좀 뭐랄까, 안전하면서 수익률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백화점을 선두로 해가지고 모든 업태의 구매 단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 구매량. 어쨌든 올해보다 내년도에는 구매 건수가 늘어날 거니까.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용 절감을 굉장히 많이 노리겠어요. 업체들이. 그렇죠. 유통업체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효율화를 많이 추진해서 그런 부분에서 비용 절감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매출이 회복되면 비용 절감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이익의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걸로 기대된다. 그래서 PQC가 전부 이제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 될 2021년이다. 그래서 신세계 주가를 한번 볼게요. 이야, 이거 신세계 주가 이거 23만 원입니다. 지금 주가를 쫙 이렇게 길게 펼쳐보면 얼마나 낮은 단계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밸류도 지금 10배가 안 돼요. 예, 내년도 예상해서 10배가 안 되고요. 여기 보시면 예, PBR도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죠. 0.6배 정도 있고, 올해는 이제 적자가 이제 예상되고요. 워낙 이제 지난 이제 2분기 적자를 좀 많이 봤죠. 예, 그런 부분 영향으로 올해는 적자 시현, 당기 순이익 자체 적자 시현을 하게 될 것 같고, 내년도를 기대해 보는 거죠. 예, 내년도는 급격하게 이 기저효과에 의해서 급격한 드라마틱한 어떤 실적의 그 개선 요인이 발생하고, 그런 흐름에서 주가도 이제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고, 예, 증여를 여기서 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굉장히 낮은 구간이고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 구간이고 하니까 아마 증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담 없는 가격이다. 예, 그래서 뭐 제가 추천이라는 단어를 감히 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뭐 이 정도면 신세계 정도. 제가 그래도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것들을 찾았는데요. 이미 올라버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좀 그래요. 예, 그래서 바닥을 기고 있지만 업사이드 잠재력이 충분한 거, 예, 주도력을 갖고 있는 종목, 그런 종목을 좀 찾았는데 그 중에서 저는 탑픽으로 신세계를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안정성과 뭐 어떤 상승력, 가능성 그런 것들 다 따졌을 때. 그리고 이제 호텔신라 두 번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호텔신라도 바닥권에서 올라온 건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어찌됐든 이 면세점에 대한 매출 비중이 80%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이 최악이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최악일 때 투자를 하면 뭐 제가 볼 때는 크게 리스크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기관들도 막 외국인과 함께 주구장창 막 밀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 신세계, 두 번째 호텔신라, 그 정도를 좀 제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쪽입니다. 전기차 쪽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해요. SDI가 이제 포드에 그 배터리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포드가 이제 전기차 쪽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했는데, 배터리 셀 쪽에 오염이 문제다. 그래서 보상을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한 기사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SDI가 이제 수천억대 보상금을 지급해야 될 그런 가능성이 제기됐다면서 오늘 좀 빠진 거예요. 뭐 엄청나게 빠진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낙폭이 작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약간 어떤 뭐 리스크가 좀 발동이 되긴 했지만 큰 대세의 영향까지 있을 거라고 보진 않아요. 이게 뭐 조사하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뭐 근데 이제 최근에 발생했던 LG화학보다는 조금 리스크한 면이 노출된 건 사실이죠. 예, 사실 그 LG화학이 이제 현대차 코나 쪽이었죠. 그쪽이었잖아요. 근데 LG화학과 현대차는 오랜 기간 굉장히 밀접한 어떤 그리고 같은 국내사고 하기 때문에 이 포드 쪽하고 SDI하고 발생된 문제하고는 조금 다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심각해질 수는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 기사가 진짜로 그렇게 된다면, 사실이라면 LG화학보다는 조금 리스크에 노출된 건 사실이죠. 근데 큰 대세에 영향은 없다고 봐요. 네, 굳이 이런 것 때문에 주식을 뭐 판다든지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추후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4,200억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상황에 놓였는데 이 중에 일부를 SDI 쪽으로 이제 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사실 뭐 이 금액보다는 이미지 타격이죠. 결국 이 고성장하는 산업에서 좀 추격하는 입장이잖아요, SDI가. LG화학이나 CATL 같은 파나소닉 같은 어떤 선두권 업체를 추격하는 어떤 과정에 있는데 이런 문제가 글로벌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다소 조금 브랜드 하락 요인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 SDI는 지난해 영업이익 4,621억인데 보상해야 될 금액이 그 2배를 넘어설 수도 있다. 뭐 그런 어떤 예상까지 하는데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매도할 것까지는 없다.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포드가 삼성 SDI에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BMW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 주장한다. BMW도 이제 SDI로부터 받은 배터리 탑재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리콜을 결정했다. 근데 이거는 이제 SDI한테 청구하진 않았나 보네요. 근데 포드가 청구하면 BMW도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 볼 수도 있다는 약간 조금 문제시 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확실한 것도 아니고 또 한 기사에서만 나온 문제고 뭐 배터리 화재가 이제 뭐 좀 빈번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거 문제시하면 또 이제 포드가 또 다른 배터리사한테 또 물량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문제시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근데 대세는 영향은 없다. 좀 그렇게 좀 봅니다. 저는 이제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를 이제 드리는 게 이런 예를 들어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그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7을 이제 출시를 했는데 발화 사건이 터지면서 굉장히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었죠. 근데 전부 이제 회수해가지고 이제 보상하고 하면서 그 위기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기업들은 그런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지니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이 문제, LG화학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뭐 해결할 수 있다 봐요. 중요한 거는 대세의 어떤 흐름이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뭐 이익 급증 그리고 멀티플의 상승이 동반되는 시기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SDI, LG화학은 포트에 꼭 들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년부터 기존 자동차 이제 메이커들도 본격적으로 이제 전기차 판매 확대에 나서거든요. 그래서 초기 배터리 수요가 이제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이제 멀티플이 증가하는 어떤 효과를 낼 것이다. 그리고 배터리 부분에서 또 흑자 전환이 이뤄질 걸로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높은 어떤 기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고요. 저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한 주가 또 이렇게 지나갔네요. 참 시간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올해도 이제 2달도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셀트론의 또 역대급의 호재 일정도 항체치료제 개발이라는 일정도 잡혀 있고 제 인생 가운데서도 가장 기대되는 그런 어떤 연말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또 여러분과 함께 또 같은 길을 걸어가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제가 얘기하는 걸 같이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든든하고 또 이제 외롭지 않고 이 또 희망찬 어떤 이 기업에 대해서 또 성장을 같이 하겠다는 그런 것 자체가 참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시간들 자체가 의미 있다는 것 같아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참 좋은 경험들을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뭐 그런 부분에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항상 감사함을 생각하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의 또 격려와 응원들 또 조언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뭐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항상 저는 금요일 마치면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 보통 외식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금요일 저녁은 또 이제 일주일 동안 수고했다 생각해서 또 맛있는 걸 또 사 먹거나 그러는데요. 하여튼 불금 되시고요. 가족, 친구분들, 친지분들 하고 좋은 시간, 맛있는 저녁, 불금 시간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7, 6, 4, 3, 2, 1, and
Liftoff of Space Shuttle Atlantis, a final visit to enhance the vision of Hubble into the deepest grandeur of our universe. Bypass across the board, Scooter, no action. Houston now controlling, Atlantis on its way. Atlantis on its way, all three engines now throttling down as the vehicle passes through the area of maximum dynamic pressure. Atlantis, Houston, no action on the MPS H2 out P. Seconds into the flight. The three liquid fuel main engines soon will throttle back to 72% of rated performance down in the bucket, reducing the stress on the shuttle as it goes transonic.